안녕하세요. 넥스트 성형외과 이재수 원장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로 할지 밑선으로 할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조금 단순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해 드리면 겨드랑이가 흉이 대체적으로 조금 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다 밑선이 더 좋다. 회복 기간이든 안전이든 밑선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흉은 겨드랑이든 밑선이든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3명을 수술하면 3명 중에 한 분은 시간이 지나면 흉이 굉장히 희미하게 되고요. 한 분은 그냥 흉이 좀 빵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 분은 그 중간 어딘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미리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미리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레이저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관리하고 흉터 연고 바르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흉이 많이 남은 분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치고, 거의 안 남은 분을 재벌이라고 치고, 가운데를 중산층이라고 쳤을 때 레이저나 연고나 이런 걸로는 계층 이동은 안 돼요. 중산층이 재벌로 갈 수도 없고, 가난한 분이 중산층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계층 안에서만, 그러니까 가난한 중산층이 조금 더 잘 사는 중산층이 되거나 가난한 재벌이 좀 잘 사는 재벌이 될 수는 있지만 계층 이동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로 할 것인가 밑선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레이저로 없앨 수 있다면 아무데나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겨드랑이는 이제 팔을 이렇게 들면은 보통 깊은 주름 2개, 연한 주름 1개 정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겨드랑이로 할 때 주름 있는 데를 절개하진 않습니다. 보통 진한 주름 2개, 연한 주름 하나밖에 없으면 진한 주름 2개 사이를 평행하게 절개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겨드랑이 흉이 혹시 남더라도 제일 진한 주름 보다만 연하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름이 하나밖에 없는 분인데 제가 진한 주름을 딱 절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흉은 그냥 가슴 수술한 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드랑이는 보여도 괜찮아요. 흉이 제일 진한 주름보다만 연하면 헷갈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밑선은 이렇게 주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선은 아주 살짝만 흉이 보여도 벗고 누우면, 서 있을 때는 그림자에 가려서 좀 덜 보일 수 있지만 벗고 누우면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흉이 아주 진하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흉 겨드랑이가 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흉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밑선이 더 좋습니다. 밑선은 여기를 딱 3.5cm 쓰고 요만큼 뗀 다음에 보형물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겨드랑이는 여기를 째니까 이만큼을 째고 내려와야 수술할 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결국에 더 많이 째는 거예요. 짤 때는 보형물이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얘를 빵 짜는 깔때기 같은 거에다 끼워가지고 쭉 짜서 넣거든요. 겨드랑이를 여기를 요만큼 3.5cm 쬐어도 얇고 긴 터널로는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겨드랑이가 더 많이 째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작용 중에 지연성 출혈이라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보형물이 들어간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로는 붙어야 되죠. 근데 이게 수술한 지 2, 3주가 돼서 반밖에 안 붙었을 때 자다가 이렇게 보형물이 밀리면 뜯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슴에 갑자기 피가 차서 이따만큼 부어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겨드랑이 열고 보형물 꺼내고 피 빨아내고 다시 내시경 밀어놓고 시금술을 헹구고 보형물 넣고 꼬매고 집에 가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연성 출혈이 다 붙은 다음에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를 우리가 풀로 붙였는데 하나도 안 붙었을 때는 띄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반쯤 붙었을 때 억지로 띄려고 하다 보면 이제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반쯤 붙었을 때가 위험한데, 지연성 출혈이 최장 31일을 넘어가면 안 생겨요. 31일, 최장 31일까지 생긴다. 그런데 주로 생기는 시기는 14일에서 21일 사이에 주로 생겨요. 반쯤 붙었을 때가 위험하니까. 그런데 겨드랑이랑 밑선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생길까요? 당연히 겨드랑이가 더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겨드랑이는 붙을 게 더 많잖아요. 찌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겨드랑이가 더 많이 생깁니다. 겨드랑이는 제 통계에 의하면 0.7% 정도 생겨요. 밑선의 경우 0.3% 정도 생겨요.
2배도 넘게 차이 나죠. 그럼 겨드랑이가 훨씬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0.4%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예전에 윌리엄 애덤스라고 미국에서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한국에 왔는데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겨드랑이로는 수술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 거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이거 결국에 네 얘기에 따르면은 0.4%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거의 차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수술을 겨드랑이를 조금 더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애덤스 선생님께서 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수에 집중하면은 많이 나는 차이가 맞고요. 퍼센트에 집중하면 거의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저럴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저한테 많이 차이 난다고 해도 뭐 저는 동의해 주는 편이고요. 거의 차이 안 난다고 해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겨드랑이 미스는 비슷하게 하는데 겨드랑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